자, 근데 이제 판례 보면 어차피 정보 공개라는 제한된 주제를 가지고 법 규정과 판례, 그러니까 계속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 응? 자, 1번을 보니까 정보 공개 판례. 예. 틀린 거 오라 그랬지? 응. 자, 1번 어때? 두 번째 줄의 포인트지.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만 공개 대상이고, 다만 둘째 끝에 뭐야?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맞는 거야? 응?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공개야 비공개야?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는 끝에 가면 개인에 관한 정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인적사항이란 말이야. 인적사항은 그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돼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럼 결론이 뭐야? 비공개 대상 정보다. 맞는 말이잖아. 응? 그러니까 포인트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인트야. 사망은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니까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갖는 국민에 해당한다? 아니라는 게 판례 아니야. 그치?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자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갖는 자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지? 1번은 3번. 자, 4번은 어떻게 돼? 내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그 정보는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이미 공개돼 있고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공개하는 거 정당화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원래 정당화될 수 없다도 이해의죠. 그러니까 이게 소의 이익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냈더니 뭐야?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 이런 이유로 공개한 거 공개 거부가. 이거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게 소의 이익이야.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면 이거 뭐 재판 판결 내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보면 금방 아는 건데 뭘 이걸 이런 이유로 거부한 게 위법이다. 뭐 재판해갖고 무슨 취소한다. 뭐 이런 거 뭐 필요가 있냐? 이런 주장을 공공기관은 주장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소유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이런 끝말 정말 싫어. 소유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론은 뭐야? 소유이익이 있다 이거 아니야. 자, 맞는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소유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거부한 거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거야. 자, 정답은 3번. 문제 2번은 법률 정보공개법 약칭 정보공개법 내용으로 옳은 거 고르래. 1번 X. 법인도 모든 국민 속에 자연인 법인 아닌 단체도 정보공개 청구권 갖는 국민에 포함된다는 되잖아. 시민운동단체가. 근데 권리 능력 없는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지? 2번은 2번 어때? 우리 아까 정보공개법 보면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어떻게 한다? 문구가 어떻게 돼 있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비공개 대상 정보로 8가지 항목이 있어도 공개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재량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2번 어때? 재량에 속한다. 맞는 거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돼 있는 것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개 여부는 재량입니다. 2번이 정답에 옳은 거. 응? 그치? 3번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잖아. 그러면서도 거기에 목록에 다음의 정보는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이름과 직위. 그치? 또 하나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뭐야? 행정 업무 처리 권한을 위탁받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어떤 성명과 직업. 이것도 기재해야 될 거지. 비공개 사항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다 X. 이건 비공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끝에 이의 신청 거치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 절차 안 거치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거치고 청구할 수도 있고 그건 선택사항이야. 따라서 거치지 않으면 X,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틀렸어. 맞는 건 2번. 응?
네, 문제 3번은 자 정보공개 옳은 거 고르래. 1번은 이제 알 수 있지? 정당화 되지 않는다. 응? 이런 이유만 갖고 이거 나왔다 못 떠나는 거지? 할래. 2번은 자 정보공개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결정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10일 또 연장할 수 있는데 최장 20일 이내로 아무 결정이 없으면 그러면 그날부터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끝에 가서 행정심판 청구는 허용 안 된다. 이거 틀렸어. 이의 신청 먼저 하고 행정심판 청구해도 되고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해도 된단 말이야. 왜 행정심판 청구 허용 안 된대. 그래서 2번이 틀렸어. 그지? 자 3번은 옳은 거라 그래. 옳은 거? 옳은 거는 아직 2번 아니다. 그지? 그러면 3번은 야 정보 공개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 근데 여기 끝에 하니까 행정청이 부담하는데 틀렸지? 청구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번 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의 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중에 일부 정보 공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행정소송의 재판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더니 아마 그 중에 재판기록 중에 일부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대. 응? 근데 비공개하기로 결정할 때 비공개 결정하기로 일부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해 줄 때 꼭 문서로만 통보해야 되나?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법이 또 여기 적용되겠지? 행정절차법 들어오면 상대방한테 뭘 처분할 때 어떻게 돼? 꼭 문서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대방 동의 있으면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잖아. 그거야. 그래서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어요. 물론 전자문서로 통지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없다 그래서 X가 된 거지. 응? 그래서 맞는 건 뭐야? 1번.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틀린 거 고르래. 옳지 않은 거. 소방직 문제다. 아까 이거 교재에서 체크 안 했다. 거기 보면 첫째 줄 끝에 정보공개 심의에 나오지? 정보공개 심의에는 이제 이게 어떤 그 정보공개 심의의 위원을 구성할 때 이제 공무원도 그 소속 공무원도 정보공개 심의에 포함시키고 외부 위원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 적어도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2분의 1 이상은 외부 위원을 넣도록 돼 있어. 그런데 다만 1번처럼 국가안전보장, 국가통일, 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에 설치하는 정보공개 심의에는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만 넣으면 돼. 응? 여기 3분의 1이 맞아요. 여기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분야 업무를 다루는 국가기관 아닌 데는 외부위원을 더 많이 넣어야 돼. 2분의 1 이상. 근데 이쪽 분야는 3분의 1 이상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면 돼. 응? 요거 여러분들 교재에 정보공개 심의에 위원 구성 파트에 있어. 내가 그거를 아까 언급을 안 했네. 응? 있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정보공개 심의의 파트에. 자, 1번이 맞는 거야. 응? 자, 2번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매정,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8번째 항목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 다음에 3번 학폭의 회의록은 이거 학폭 회의록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비공개. 응?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비공개 사후 근데 끝에 가서 비공개 사항으로 해당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않는다 X지? 해당한다? 라고 봐야 되는데 3번이 답이야. 자, 4번의 글자는 어떻게 돼? 비공개 결정 내릴 때 청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행정 심판 청구 바로 할 수 있지? 그래서 맞지? 자, 문제 5번은 옳은 거 고르래. 야, 1번 또 나왔다. 첫째 줄 끝에 개인에 관한 정보 아니야? 그지? 업무 추진비, 그 영수증에 포함된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 따라서 끝에 가서 공개 대상이 된다 그래서 틀렸지?
중간에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슨 정보하면 공개라고 했느냐 비공개라 이것만 정확히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쭉 읽어랄까? 첫째 끝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관한 여기도 중요한 건 발언자의 우선 두 개 단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특히나 두 번째 줄에 발언자의 인적사항이야. 이게 중요하지. 야 이거 뭐 찬성 발언 누가 했느냐 이런 거 공개되면 문제 있잖아. 발언자의 인적사항 결론은 뭐야? 비공개사항. 따라서 근데 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은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이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비공개할 정보라고 판결한 거야. 따라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와야 되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또 틀렸어 3번도. 그럼 정답은 4번이네. 결국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그러니까 학폭위 회의록이지 두째 줄 중간에 학교폭력 뭐 대책위원회 회의록 공개했어 비공개했어? 비공개. 그럼 끝에 가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맞지? 4번만. 되게 뭐 길게 냈어, 그지? 근데 무슨 정보는 공개 대상이냐 비공개 대상이냐 이거 물어봤어. 자, 이제 6번은 옳은 거 고르래. 1번은 뭐야?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원하는 정보는 공개해줬지만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일부 거부 처분이라고 볼 수 있고 소송 대상이 된다. 그지? 맞지? 일부 거부 처분. 1번 O. 아니구나. 일부 거부 처분이나 할 수 없다라 그랬네. 없다니까 X. 있단데 일부 거부 처분으로 보거든 없다니까 X. 1번 X. 2번은 여기서 다른 법률에서 위임받은 명령에 의해서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1호에 있다면 비공개 정보. 여기서 다른 법률에 위임받아 제정한 명령이란 뭐야? 뭐에 대해서 위임받아 제정된 것만을 말해? 정보 공개 문제에 관해서 정해라 하고 위임받아 제정된 명령만을 뜻한다. 2번이 맞는 거예요. 다른 거 정하라고 위임받은 거 말하는 거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해라고 위임받아서 제정한 명령만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2번이 정답. 맞는 거.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국민의 이렇게 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 한정된다? 이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야.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대표적인 예를 들어놓은 거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가 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큰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이거야. 꼭 딱 이름 들으면 누구인지 알고 주민등록번호 보면 누구인지 식별 가능 그런 정보로만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개인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하고 어떤 이제 정보인데 이 정보하고는 이게 누구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더라도 또 다른 정보하고 이렇게 결합을 살짝 시켜보면 이건 누구에 관한 거다. 쉽게 알 수 있다면 그런 정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봐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거야. 한정된다 X. 개인 식별할 수 있는 특정한 개인 식별 정보로만 한정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판결문 얘기하고 이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현저하게 큰 정보는 다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는 한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을까? 또 나왔다. 이런 이유로 비공개한 게 정당화될 수 없다. 있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있다 없다 그거만 바꾸네. 자, 그래서 2번이고 7번은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거. 1번 말은 길은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공공기관이 거부. 그래서 소송을 했더니 재판 도중에 그 공공기관의 비공개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고, 그지? 법원이 그걸 또 복사해서 줘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청구한 정보를 사실상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사실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더라도 공개가 된 거 결과가 됐더라도 우회적인 이런 방법은 법이 허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거부한 거에 대해 계속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응? 그래서 맞네. 아니야. 셋째 줄, 이런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와야지. 그치? 볼 수 있다라 그랬잖아. X, 그치? 그래서 답이 벌써 나와버렸다. 응? 있다, 없다. 응?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데 모든 국민 속에는 사람인 국민,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설립 목적도 안 따지고 시민단체도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응? 2번 맞고 3번은 어디가 틀린 거 없지? 끝에 가면 이런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응? 맞고 4번 자, 이게 4번 문장을 보면 정보공개 청구할 때 자기하고 청구하는 사람하고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만 청구할 수 있어? 그 이해관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선생님 끝에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이해관계, 관련성 가질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포함한다 그러잖아. 또 하나 정보공개 청구에서 공개받아갖고 무슨 목적으로 정보를 쓰려고 하냐, 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하는 목적에 특별한 제한도 안 두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무슨 권리 구제받을 가능성 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판례 중에 뭐 있었지? 아니 이미 다 인터넷에 다 떠돌아다니는 정보다. 응? 그것만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걸 뭐 그렇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거부해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응? 굳이 길게 시간 끌어서 나중에 승소한다고 해도 그거 그래서 뭐 공개하나? 이미 인터넷 통해서 검색 쉽게 하면 되는데 그걸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거하고 다 공개 여부 결정하는데 그런 거에 연관지어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 모르는 설명이 돼요. 그런 거는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이 정한 원칙적으로는 다 공개해야 되는 건데 법이 정한 8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만 그때만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법이 정한 8가지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갖고 판단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이유를 내서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맥락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8번 보세요. 틀린 거 고르래. 1번의 키워드는 뭐야?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은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이 포인트야. 말로써도 청구할 수 있다. 그지? 말로써 둘째 줄에 나와 있잖아. 그때. 그게 포인트지? 맞아. 말로도 청구할 수 있어. 맞고 2번은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어. 청구받은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체 없이 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맞아? 맞네. 통지는 지체 없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지? 그리고 의견 듣는 건 재량이야. 맞게 됐어요. 이거 보통 틀리게 많이 내거든?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내거든? 옳게 냈네.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면 아까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이제 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공개 결정 내렸다고 또 통지를 해왔어. 열받은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해. 그럼 며칠 이내에 해야 돼? 공개 결정했다고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지?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맞습니다. 자, 이의 신청하는 기간을 묻는 겁니다. 원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가 받거나 이런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 거야. 근데 비공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이제 말하자면 공개 결정 내렸다고 통지받은 3자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돼. 제3자는 7일 이내에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로 하는데 1, 2, 3번까지 맞으면 아니다. 아니 3번은 이의 신청하는 게 아니네 문장이. 그러니까 당신에 관한 정보를 누가 공개 청구했습니다는 거? 우리 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게 돼 있어서 통지를 받았지. 제3자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 자기네 관한 정보. 그러면 비공개 요청할 수 있지. 비공개 요청은 며칠 이내에 해야 돼?
3일이네. 그죠?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이고 7일은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공개 결정 내렸다고 통지받으면 7일 이내 이의 신청이야.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 요청하는 거니까 3일이 와야 됩니다. 둘째 줄. 그래서 7일이 와서 X. 3번이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오는 영역인데 중요한 데가 행정절차법. 엊그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행정절차법에 숫자 생각나? 의견 청취 중에 청문을 하기로 했어. 행정기관이. 청문하기로 하면 청문하기로 한 날짜를 정하고 그 청문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며칠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한다고 통지서 보내야 되지? 응? 청문한다는 건 청문 통지서는 당사자 등에 10일 전까지 보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 없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어. 그럼 공청회 열기로 한 날짜로부터 며칠 전까지 널리 공고해야 되지?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널리 공고해. 이런 숫자를 외워야 돼, 다. 응? 그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법 제정 개정 폐지한다. 국민한테 입법 예고하게 돼 있지? 얼마 동안이나 예고해야 돼, 입법 예고? 국가기관이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는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그지? 그 다음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 제도, 계획 이런 거를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행정예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응? 이런 숫자들이 나오잖아. 그런 거 다 외워둬야 돼. 행정절차법에만 나오는 숫자. 응? 또 정보공개법에서 나오는 숫자. 또 다음 시간에 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나오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 중요한 영역이야. 응? 자, 그 다음에 사항은 뭐야? 쭉 이어지네.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공무원이 공개 결정 내렸다. 그러면 여기에 승복 못하면 뭐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뭐야? 소송 갈 수도 있다. 그지? 그냥 이거는 숫자는 안 넣지? 다만 여기다가 셋째 줄에 이의 신청하거나 할 때 이의 신청은 며칠 이내에 한다?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응? 숫자는 안 넣었어. 문제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문제 9번. 야, 이 작년도 군무원 시험 보니까 정보 공개만 2문제를 냈네. 응? 그죠? 자, 2020년. 자, 문제 9번은 정보공개법 내용 틀린 거. 1번. 1번은 뭐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그 정보가 소송 기록 자체에 꼭 포함되어 있는 정보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무조건 재판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개 거부하는 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만 해당된다. 그래서 넷째 줄.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만 한정된다. 맞습니다. 판결문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은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소송 파트에서 말하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는 거와 연관되는데 문장을 볼까? 처분한 행정청이 처분할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할 때 내세웠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당초 처분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거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로 구별해야 된다. 이건 맞는 겁니다. 응? 요거는 꼭 이 정보공개법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꼭 정보공개 파트에다가 치러놓지는 않았어요. 응? 뒤에 이제 행정소송 공부할 때 거기에 모든 처분과 연관이 되는 거라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응? 일단은 넘어가세요. 맞다고 보고 3번을 딱 보니까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발언자의 인적사항 나왔지? 아까 나왔던 판례지? 이건 비공개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볼 수 없다 그랬지? 틀렸지?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판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회의록. 이거는 일단 의사결정이 다 끝나고 나면 어찌보면 이제 공개 대상이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지? 바로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뭐 나온 거야? 아까 그 위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 다 끝났어. 그리고 최종 가해자에 대한 어떤 결정까지, 최종 처분까지 다 나왔다 하더라도 발언자의 인적사항 이런 거는 비공개로 봐야 된다. 그치? 연결되는 거지. 응?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니야,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10번은 틀린 거 고르래. 예. 자, 작년도 문제죠? 국회 시험은 오지선다야. 5개 질문인데 1번 어때?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하는 사람과 이해관계 없는 정보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지자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맞죠? 오히려 정보공개 의무자지. 응? 맞고. 3번은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공개에 관해서 정해라 하고 위임받아 제정된 명령만을 말한다. 응? 맞고. 그런데 뭐가 들어갔어? 대통령령하고 조례에 한한다라고 돼 있잖아. 총리령, 부령은 포함 안 하잖아요. 따라서 X,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령하고 조례에 한정한다. 응?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이번에. 네. 그 다음에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절대적으로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 거부되는 건 아니고, 응? 공개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응?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이런 거 이익 형량 해가지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무조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 없고. 4번 공개 청구 대상인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 비공개하는 게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랬죠? 응? 자, 다음 문제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1번은 틀린 거 고르래. 1번 어때? 경찰 시험이네. 맞네. 둘째 줄에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해야 되고 다만 원본일 필요는 없다. 나온 거 또 나왔지? 그 다음에 2번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이 나왔는데 법원이 소송 제기받아 심리한 결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섞여 있는데 분리 가능하다면 어떻게 돼? 그럼 공공기관은 어떻게 써야 돼? 공개 가능한 일부라도 공개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한 그 부분이 위법이다. 법원은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응? 일부 취소. 근데 할 수 없다 그랬지? 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없다. 없다가냐? 일부 취소 판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 그래서 X. 2번이 답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둘째 줄 끝에 공개 청구된 정보를 더 이상 우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응? 우리가 약 3개월 전까지는 우리가 청구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이 증명이 되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거짓말한다.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짓말한다. 정보 보유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 측이 입증해야 되고, 그지? 그런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 더 이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은 이건 너무 많이 나왔어, 그지? 엄청 많이 나온다 이거.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지. 이런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거 엄청 나온다 이 판례.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었고 12번 틀린 거 고르래. 야, 여기서부터 올해 문제다. 자, 올해 국가직, 지방직, 정보공개 문제 한 문제씩 다 나오죠? 응? 자, 모든 시험에 거의 정보공개 거의 나와. 응? 행정 절차 반드시 나와. 정보공개는
대부분 나오는데 안 나올 때도 있긴 있어. 대신에 개인정보 보호가 나오거나 뭐 그렇기도 한데. 자, 12번. 자, 올해 국가직. 틀린 거 고르래. 1번.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도 포함되나? 맞죠?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에 자기하고 이해관계 없는 정보 청구하는 것도 포함되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맞아. 네, 2번은 정보공개 청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 권리이므로 청구했다 거부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권리를 침해받은 게 돼서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응?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정답이지? 응?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래야 공개 대상이 되는 거고, 다만 원본일 필요는 없다잖아. 근데 여기 끝에 가서 원본만을 말한다. 그게 틀린 거지. 원본만을 의미한다. 이게 틀리지. 원본일 필요는 없어요. 꼭. 응? 반드시 원본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맞게 나왔다가 여기 또 틀리긴 했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3번이 틀렸고 4번은 그런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느냐, 뭐 이게 막 아니다 없다 뭐 싸웠는데 판정이 나왔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정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야? 없는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응? 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이제 거부한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어졌다. 취소 판결을 내린들 공개할 정보가 없는 거니까 응?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보 공개 거부한 거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 응? 취소받는다 해도 공개될 정보가 없으니까. 응? 자, 문제 없습니다. 자, 12번, 3번, 13번은 지방직. 올해 지방직. 틀린 거 고르래. 1번 맞네. 정보 공개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지? 청구인 맞죠? 자, 2번은 자, 2번은 이거 새파란 거다.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래. 않은 정보인데 다른 법률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민원으로 처리해서 할 수 있다. 이건 논리상, 이치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는 할 수 없는 거잖아.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민원 신청으로 처리해서 그 민원 신청이라면 이제 공공기관이 어떻게 다른 기관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다. 응? 문제 없습니다. 2번. 자, 3번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나왔다. 이 앞에 문장이 뭐야?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청구를 했다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이 보호하는 권리 이익을 침해받는 거다. 응? 문제 없고. 4번은 이게 틀렸지?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할 어떤 의도, 목적도 없으면서, 그지? 오로지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만 정보공개 청구해요. 그러면 이거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응? 그런데 여기는 허용돼야 된대. X지? 그럼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14번 또 군무원 시험도 또 하나 있다. 올해 군무원 시험 9급에서도 물론 틀린 거 고르래. 1번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응? 1번 문제 없고. 2번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다. 2번도 문제 없지? 조문 그대로지? 다만 판례가 이제 모든 국민의 범위에 자연인, 법인 아닌 단체도 다 포함되고 시민단체, 운동단체도 다 포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법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에 연결됐지? 자, 3번은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은 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며 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고의적인 지연 이런 거 해서는 이 3번 같은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응? 자, 4번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릴 필요까지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이거 X 이거는 알릴 필요까지는 없으나 X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렇게 미리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돼. 이게 바로 뭐야? 예산 어떤 것도 뭐 그거 있어요. 국민이 청구하지 않아도 이런 거는 공개 구체적 주기 시기 방법도 미리 정해서 국민에게 공표를 해놓고 청구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될 목록 정보사항이라고 그 있잖아. 거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15번. 아이고, 경찰 시험 판례를 내도 좀 줄여서 내지도 않고 그냥 길게 만듭니다. 경찰 시험 제일 또라이같이 네요. 자, 틀린 거 1번 어때? 자, 첫째 끝에 전자도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에 이미 공개할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어떻게 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공개해야 된다. 이거 새로 추가된 조항. 법조문 그대로죠? 맞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거나 또 민원으로 처리된 정보를 다시 청구하는 이런 정보 공개 청구권을 남용이 있는 경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보지도 않았어, 그죠?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나도 오늘 처음 읽어보는데, 근데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질문하고요. 3번. 3번은 좀 문장이 길지만 아까 설명했었지.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긴 한데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컴퓨터 이런 거 활용해서 조금만 이렇게 정보 끌어다가 편집만 좀 하면 원하는 형태대로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걸 이제 새로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이런 거로 볼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이런 교재. 그래서 그때 보면 이 3번 문제 없지? 문제 없습니다. 그 청구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문제 없고, 4번은 정보공개 청구한 자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있잖아. 따라서 두 번째,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방법에 따른 부분에서, 자, 중요한 거, 일부 거부 처분 내린 거다. 맞아요? 맞죠? 일부 거부 처분하고, 거부 처분이니까 그 일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송대상. 맞네요.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 된다. 그냥 그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공개청구권 남용이 되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뿐이지 그 공개 청구한 자를 과태료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국회. 이제 여기서부터 16번부터는 9급 이상이야. 7급, 8급 이상. 자, 16번 보니까 국회 8급 시험인데 역시 국회 시험 다 오지선다예요. 자, 뭐래? 옳은 거 오라 그랬지? 1번 땡.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모든 학교 공개 의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X죠? 1번 땡. 자, 뒤에 2번은 어떻게 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러나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정보라도 컴퓨터 통해서 살짝 정보 끌어다가 편집만 하면 공개 청구한 정보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경우지. 이런 경우는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 기존에 이제 보유 관리하는 정보 갖다 끌어다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편집해서 주는 거, 이거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 가공하는 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판결이에요. 응? 아까 교재에 있는 판결 그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으로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게 틀렸어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내지 가공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보는 거니까 공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응? 2번 X. 응? 옳은 거 오라 그랬어요. 자, 3번은. 자, 예산 집행 내용과 이런 것 등 행정감시를 필요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작성된 공개 목적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어디에 올려놨습니다. 응? 여기 안내만 해주는 방법만 써도 됩니다. 이게 3번이 가장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응? 네. 자, 4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판례예요.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뒀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비공개, 비밀로 돼 있는 상은 정보공개법 적용을 안 하잖아. 근데 형사소송법은 바로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 응? 셋째 줄부터 잘못됐어. 응? 뭐야? 두 번째, 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했어. 해당하는 걸로 본 거야.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정보공개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다른 법률의 정보 공개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보공개법에 따르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건 다른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형사재판기록 공개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가는 거야.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된다. X, 끝말이 X예요. 응?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틀렸습니다. 확실하게. 옳은 거 오라 그랬지? 5번도 틀렸네. 끝에 가니까 뭐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공개 거부하려면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거여야 합니까?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거 아니라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우려가 있으면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X. 응? 판례에 의하면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 할 필요는 없으나, 응? 그걸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을 할지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야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3번이 문제가 없습니다. 응? 이미 그러니까 세 번째 항목이 있을까? 예산 집행의 내용과 평가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으로서 이미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런 정보인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어디에 올려놨습니다 하고 안내해주는 방법만 올려놓으면 국민이 알아서 들어가서 거기 열어보면 다 있으니까, 그지? 그런 방법으로 공개한다. 16번, 3번을 정답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은 이제 자격증 시험에 행정사라는 자격증이 있어. 응? 지문 5개 내는데, 자, 여기도 올해 행정사를 보니까 2문제나 냈어. 정보 공개를. 그래서 옳은 거 오르래. 1번 어때? 외국인인데 국내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정보 공개 청구할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외국인 중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학술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 그치? 있는데 없다 그랬잖아, 끝에. X. 2번. 혼합돼 있으면 어떻게 돼? 공개 가능한 일부 분야라도 공개해야 되죠? 근데 공개
부분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죠? 할 수 없다. X. 3번 사립대학교 공공기관에 해당하죠? X. 4번 공개 거부할 때는 법 몇 조, 몇 호, 8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로 명시해서 거부해야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는 없다. 응?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옳은 거 고르라 그랬죠? 4번이 답. 자, 5번은 이 신청 안 거치고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안 거치면 행정심판 청구 못한다 그래서 틀렸죠? 네,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정보공개법상 옳은 걸 모두 고르래. 자, 기억범, 학폭위 회의록, 응? 발언자의 인적사항 이런 거 어떻게 될까? 응?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 현저한 제한 초래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 꼴은 뭐겠어요? 비공개 대상이라는 거야. 응? 이런 이유, 이거 공개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 정보가 해당한다.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얘기죠. 오, 기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것도 아까 나왔잖아.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는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자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응? 니은 5 기억 니은 다 들어가야 되네. 결국 디귿에 의해서 결정나네. 디귿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되나요? 포함될 필요는 없다 그랬지? 디귿은 틀렸어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니은 3번입니다. 3번. 응? 옳은 거는 기억니은. 자, 그 다음에 19번은 우리 군무원 5급 시험. 5급 시험. 5급이면 고시 수준이에요. 5급 시험에 정보 공개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거. 우리 아는 판례 길게 냈잖아. 사립대학도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더니 사립대학이 반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 한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봐야 된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지만 대학 측의 주장이지만 마지막 끝에 뭐야? 마지막 문장 봐. 사립대학교는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X. 있다가 아니라 없다야. 끝에가.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그런 한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보는 게 맞다. 응? 앞부분은 다 맞아요. 문장을 보니까 응? 다 맞고 그래서 넷째 끝에 대통령령에서 뭐야?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하나로 규정을 해놨다 그래도 이거는 상위법의 위임을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아요. 그리고 사립대학교가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건데 있다라 해서 그 끝부분만 틀린 거예요. 응? 그래서 1번이 답이 나왔네요. 응? 자, 2번은 뭐 물어봤어? 뭐 한 거야 이거? 청구된 정보는 공개해준데 방법은 다르게 공개했다면 셋째 줄 핵심 일부 거부 처분 내린 거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응? 일부 거부 처분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죠. 처분을 내린 것이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번 법원은 전부 공개 전부 거부한 거 소송 제기받아서 심사해보니까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고 분리해낼 수 있다면 법원은 뭐야? 일부 취소 판결 내린다. 응? 그때 가면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다. 맞잖아. 아까 계속 나온 판례들이잖아. 응? 자, 4번은 자, 첫째 줄 청구된 정보를 첫째 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대. 그게 증명이 됐다는 거야. 그렇다면 거부한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계속할 필요는 없어진 거지. 그게 셋째 줄 앞머리까지. 그러나 두 번째 셋째 줄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했으나 후에 정보가 된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는 결국 뭐 현재 그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공공기관이 증명해야지. 응? 문제 전혀 없습니다. 응?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응?
확실히 지문도 길게 내고 1번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 그지? 끝에 가서 살짝. 자, 20번이 바로 올해 9월 달에 봤던 국가직 7급 시험. 응? 오늘은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보는 날이야. 오늘. 응? 그래서 아마 또 문제가 다음 주에는 또 추가 또 나오죠. 자, 1번 보니까 틀린 곡으로의 정보 공개. 1번 어때요? 7급이라도 문제 쉽잖아. 이제 다 공부하고 나니까. 1번 O야, X야? 응? X지, 정당화될 수 없지? 이런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거. 응? 너무 쉽다. 1번. 응? 2번은 교육공무원 승진경. 법률로부터 정보 공개에 관해서 정해라고 위임도 없는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서 근무 성적 평점 결과 공개하지 않는다 규정했다. 이거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그걸 근거로 거부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5, 그다음에 3번. 그치? 의사결정원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자나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라도 의사결정의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아까 나온 판례들. 그래서 회의록 아까 비공개하고 하는 거 판결하잖아. 그지? 네, 4번은 공개원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게 인정이 된다면 공개 거부한 걸 취소해달라 소송할 필요는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법적 이익은 없다. 문제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거의 비슷한 판례들을 많이 냅니다. 최근은 그래서 예전에는 보안 관찰 관련 통계 자료도 내고 낸 거 많았는데 최근 문제를 보니까 그런 건 좀 빼고 조금 더 비교적 더 나중에 나온 판례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예전 문제는 치과 의사 시험 문제와 정답지도 내고 다 냈었어요. 근데 엄연히 판례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예전 판례도 갖다 내요. 여기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2018년, 2017년 그 이전의 문제들 보면 최근에 나온 판례들 다 나왔었어요. 하여튼 법 규정과 판례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무리합시다. 수고했습니다.